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실시간 방송 중인데요. 일단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제 올릴 때는 이 두 개로 나눠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원진 후보의 그 후보 단일화 관련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김진태 의원의 이 배신 혹은 오판, 뭐 저는 배신이라고 보지 않고 오판이라고 보지만은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국회에 나가서 정론관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23일에 대구 두류공원 유세 때 후보 단일화 방식을 정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시를 했으면은 당연히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방식이 맞냐 틀리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본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론조사는 무의미하다. 그거는 제끼고 실시간 토론을 하면서 이 사전에 탄핵을 반대한 국민 100명 이상을 배심원으로 뽑아서 2시간 동안 토론을 해서 누가 문재인 안철수의 집권을 저지하고 보수 우파 후보로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이제 이 배심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자. 자, 이거 했고요. 어제 김진태 의원이 조원진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바로 만나자. 뭐 이철우 사무총장, 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과 홍준표 후보와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조원진 후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제시한 단일화 구체 방안이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실무진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근데 구체적인 방안을 떠나서 일단 그 전제 조건으로 유승민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거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수시로 계속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그러고 안철수는 안 한다 그러는데, 안철수하고는 홍준표 후보 자체는. 근데 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또 안철수랑 한다 그러니까 친박 핵심조 홍문종 의원이 보수 단일화 한 다음에 바로 안철수와 단일화 하겠다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당론으로 정확히 해달라. 안철수와 단일화 없고 유승민과 단일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 그러니까 순서가 또 있는 겁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김진태 의원이 본인들 생각은 이건 김진태 의원 생각이 아니에요. 전해주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철우 사무총장과 홍준표 후보의 생각을 저한테 전해주는데, 우리하고 단일화 협상하다가 우리하고도 단일화가 깨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협상하기 전에 유승민하고 단일화를 깨버리면은 우리하고도 안 되고 유승민하고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단일화하면 안 되겠구나. 내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니 지금 홍준표 후보는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우리랑 단일화하는 문제랑 유승민 탄핵의 주범하고 단일화하는 문제랑 똑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면은 우리랑 단일화하면서 탄핵의 진실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더 많이 알리면서 유승민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랑 깨지게 되면은 유승민과 또 해야 되니까 미리 이 유승민과의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가 없다. 전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구나 판단을 했고, 김진태 의원이, 그건 김진태 의원 생각은 아니지만은 저한테 그렇게 전달하는 거를 보고, 아니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 거기서 차점자 아닙니까? 경선에서 그냥 부하가 아니잖아요. 홍준표의 그냥 부하가 아니잖아요. 차점자 아닙니까? 그거 입 닥치라고 얘기했어야죠. 홍준표나 이철우 사무총장한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들과 단일화 하는데 뭐 너희랑 안 되면은 탄핵 주범과 손 잡겠다, 이게 말이 되냐 해서 호통을 쳤어야죠. 김진태 의원은. 저한테 그 말을 전달하는 거 듣고 제가 이게 안 되겠다. 난 도저히 협상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정광영 사무총장한테 알려줬습니다. 이거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이 협상은. 그래서 당에서 알아서 해라. 그게 넘어갔었고, 김진태 의원이 또 전화가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뒤로 또 전화가 와서 일단은 만나자, 이 조원진 후보하고. 그래서 뭐 야밤에 야밤이라도 만나자고 해서
이게 또 다시 이제 정광용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단일화 방안을 만든 사람이지, 이게 만나는 순서를 정하고, 이거는 내가 제일 못하겠다. 왜냐면은, 우리 당원들의 지금 생각을 전 잘 몰라요. 저는 계속 제 개인 사무실에서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논평을 준비하고, 후보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회의를 잘 안 갑니다. 제가 당회의는 한 2, 3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이제 그 당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하려면. 현재 어쨌든 우리 당의 당원의 다수는 완주를 원하지. 아니 완주를 하지 않을 바에 대선 후보 왜 냈냐? 우리 당원의 당비로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데 이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 움직이면 당원이 다 이탈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무국에서 얘기를 해야지. 단일화가 합의가 된다 한다고 그랬을 땐 저는 이제 방식 가지고는 제가 협상할 수 있지만은 순서를 내가 못 정하겠다. 미리 만나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광용 사무총장한테 다 이름을 해버렸습니다. 그 문제는 사무총장이 알아서 하고 합의가 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이제 방식 가지고 논의할 테니까. 근데 뭐 더 얘기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유승민하고 안 하겠다고 지금 아직 이 시간에도 선언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이게 좀 얘기가 된 게 김준태 의원이 홍준표 후보한테 그때 춘천 유세 끝나고 굉장히 저자세로 조원진 후보와 이 새누리당 좀 거두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홍준표 후보는 단일화를 진지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저 밑에 있는 애들 좀 걷어주지 뭐 그까짓 거 어렵냐? 한번 만나주고 뭐 토론 한번 해주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얘기가 안 되죠. 저는 여기서 이 일꼬인 거에 대해서 김준태 의원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홍준표한테 그 얘기한 게 뉴데일리 기사에 거의 정확히 나왔는데 맏형이 동생들을 챙겨 내가 홍준표 동생입니까? 내가 그 사람 왜 동생이에요 내가? 우리 당원들이 왜 홍준표 동생입니까? 우리 당원들이 왜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동생이에요? 난 김준태 의원의 표현에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이분 지금 제정신인가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저 뉴데일리 기사를 보고. 우리 당원들하고 제가 왜 홍준표나 그 자유한국당 그 멍청한 놈들의 그 동생이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정론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은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제가 어제부터 정말 이제 홍준표 쪽이 뭐 사람을 풀었는지 정말 곳곳에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 올 때마다 답을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조원진 후보가 정말 오늘부터 홍준표 그 머리띠 둘러매고 저도 머리띠 둘러매고 다 뛰자. 홍준표 당선 중에서. 당선 자신 있냐? 당신들 진짜.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 전화 온 게 아닙니다. 저하고 가까운 뭐 보수운동하는 뭐 선배들 전화 온 건데 정말 자신 있냐? 당신 그 정치적 생명 걸고 사회적 생명 걸고 우리가 드랍해서 홍준표 위해서 한번 뛰면은 문재인 이길 자신 있냐? 단 한 명도 자신 있다 얘기 못합니다. 다 자신 없어요. 그거. 홍준표 캠프 있는 사람도 자신 없고 자신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홍준표는 이미 낙선이 결정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홍준표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저희 이제 단일화를 또 약간 이제 중재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군 장성들 이제 만났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 협상에서 이렇게 좀 지분 같은 것들 좀 많이 잘 얘기할 거냐 그래가지고 홍준표는 대통령이 안 될 게 결정난 사람인데 왜 지분 협상을 하냐 우리가 단일화 협상을 할 때 홍준표하고 대통령 안 될 게 뻔한데 무슨 지분 협상을 합니까?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가 여론조사 문제가 아니에요. 여론조사 지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수의 정말 보수층의 국민들 자기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의 80%만 자기를 찍으면 대통령 된다? 80%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을 거의 1.3% 차로 간신히 이겼죠. 간신히 이겼어요. 100만 표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치를 때까지만 해도 과거에 이 박정희 산업화에 대한 그냥 이 반감 가진 이른바 종북 좌파를 제외하고는 비호감이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라는 것은 박정희 딸이라는 거. 처음부터 그냥 박정희 이 신화를 무너뜨리려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비호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무슨 부패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무슨 뭐 말을 헛소리를 해가지고 뭐 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간신히 문재인을 이긴 게 지난 대선인데, 홍준표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상실했죠. 지금 뇌물 불법 정치자금으로 걸려가지고 기소돼서 지금 대법원 재판 가 있죠. 최근에 돼지발정제 강간모에 걸렸죠. 말 뭐 이화여대 애들 뭐 다 패고 싶다, 뭐 말실수 무진장하죠. 토론하는 태도는 그냥 술주정 수준이지. 너무 흠결이 많은 보수 후보여서 비호감도가 77%. 제가 알기로는 건국 이래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비호감도 최강일 겁니다.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호감도라는 거는 대개의 경우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호감도가 더 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감이 생기니까. 박 대통령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박정희 신화를 존중하는 정말 강력한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박사모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비호감도가 높았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한 30, 40%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비호감도 장난 아니죠. 문재인 뭐 노사모 그 친문 그거 하는 행태들 보세요. 완전히. 깡패들 아닙니까? 양아치들. 그래서 문재인이 50%가 넘는 비호감도를 유지하는 거고, 아마 문재인이 지금까지 가장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비호감도 높았던 후보가 이회창 씨 그 두 번째 출마했을 때. 그때 사실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막 너무 권위적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재인과 비슷했죠. 그 당시 이회창 씨가 두 번째 나왔을 때. 그게 한 이회창 씨 비호감도가 역시 한 40% 후반. 근데 어떻게 홍준표 후보는 지지층도 없으면서 어떻게 70몇 프로의 비호감도가 나옵니까? 집중적인 홍준표를 위해서 내 집 한 채 팔겠다. 내 거 다 주겠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있어요. 문재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비호감도가 좀 높은 건데, 홍준표 위해서 정말 내 집 팔겠다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홍사모가 있어요? 홍사모가? 그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호감도가 70몇 프로가 나옵니까? 이건 그냥 인간 자체가 잘못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틀려먹은 사람입니다, 이거. 그런 불량 상품을 내놓고 다 여기다 헤쳐모여. 어떻게 헤쳐모이냐는 거죠. 저하고 정광용 사무총장하고 조원진 후보가 가면은 다 따라옵니까? 우리 당원들이? 홍준표 찍으러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불량 상품이 지금 이 한국당의 후보로 들어왔냐. 이걸 내가 다시 복귀해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갑자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좀 이상해요. 별다른 증거가 새롭게 들어간 것도 없는데 그냥 2심에서 툭 무죄 나오더니 무죄 나오자마자 임명진이라는 뭐 제가 볼 땐 좌익의 스파이 뭐 다들 인정할 겁니다. 뭐 우리 시청자들이나 지금 뒤늦게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임명진이 좌익의 스파이라는 거는 다 인정하죠. 보수 자체를 파괴시키고 탄핵을 완수하러 들어왔다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임명진이 갑자기 경남도청을 찾아가서 홍준표 당원권 정지된 거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임명진의 특혜가 없었으면 지금 후보로 나올 수도 없는 인물이에요. 그럼 임명진이 보수 정권을 만들려고 홍준표 풀어줬겠어요? 그 좌익의 스파이가?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야, 그때 김진태 의원이 홍준표랑 붙었을 때 이걸 제가 빨리 간파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간파 못했고 김진태 의원도 간파 못했고 당시 김진태 의원을 마당새처럼 도와줬던 조원진 후보도 간파 못한 게 야, 이거 임명진의 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구나. 저는 이거를 홍준표가 문재인과 토론할 때 이제 그때 간파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 토론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뭐 10분 만에 KO 시키겠다니 하더니 실제로 문재인 앞에 가면은 지금 문재인이 옛날 이해창 씨보다 더 심각한데 질문만 하면은 너 죽고 싶어가 이 수준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홍준표 후보가 그냥 640만 달러 뇌물만 질문만 했다면은 너 죽을래? 거의 내가 짓고 나면 너 죽어. 이제 감옥 가.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누구한테나.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씨는 대법에서 유죄 나오면 감옥 가는 겁니다.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 떨어졌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 감옥 형무소에 지금 한 발 걸치고 있는 홍준표 씨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문재인하고 어떻게 싸우냐는 겁니다. 바로 깨갱이에요. 엎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3차 때는 좀 덤비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덤비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좀 짖는 수준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 조원진 후보가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원진 후보가 그 토론에 나갔을 때 권양숙 돈 100만 달러 먹을 때 당신 뭐 했냐 그러면요. 우리 후보 정도였으면요. 당장 후보 사퇴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도 닦고 나와라. 10년 동안.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 죽인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조원진 후보였으면. 홍준표 후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갖다 기고 있습니다. 갖다 기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임명진이 형무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그 사람 끌어내서 문재인한테 덤비지 못하게 하는 그런 후보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좌파의 스파이가 부지런히 뛰어다녀서 홍준표를 끌어올렸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안 나왔으면요. 글쎄 저는 뭐 꼭 김진태 의원이 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최악 상황은 안 나오죠. 예를 들면 이인재 후보 정도다? 아 이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 하진 않죠. 이인재 후보였으면은 글쎄요 뭐 제가 어제도 이인재 대표하고 좀 통화 좀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인재 대표 정도면은 토론에 거의 달인 아닙니까? 이인재 대표 정도면은 자신 있게 우리 조원진 후보와 배심원 투표 토론 붙을만 하죠. 승패 겨룰만 하죠. 지금 홍준표 후보는 그거 했다가는 바로 자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역시 임명진이 마지막까지도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쳐놓은 마지막 함정이 거의 홍준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를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다.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 후보 생각은 모르겠지만은 임명진 스파이랑은 단일화 못한다. 아니 뭐 홍준표 씨가 임명진 스파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임명진의 계획대로 올려준 사람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쪽이 지금 관리 잘하고 있죠. 좀 홍준표 씨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자 대진 문제 때 문재인 씨만 공격 안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문재인한테 언론 다 줄 서 있죠. 만약에 문재인 씨가 지시 한번 내렸으면요. 홍준표 씨는 거의 융단 폭격 맞고 그냥 쓰러졌을 텐데 문재인 쪽에서 스톱을 걸었다고. 홍준표 건드리지 마. 내 당선 도움이야.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쪽에서. 근데 홍준표가 뭐 우리가 모여서 하면은 문재인을 역전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재인 쪽이 가만히 있으니까 문재인 쪽에 줄 서 있는 언론 포탈이 가만 놔둬요. 이 무지막지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 됩니다. 문재인이 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당선을 위해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방식을 떠나서 제 생각엔 이런 사람하고는 단일화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슬슬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오늘은 또 이제 뭐 안철수 씨가 대놓고 이제 뭐 홍준표 찍으면은 문재인 된다 그러는데 이분도 참 한심한 분이에요. 안철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홍준표에 가 있는 표가 탐나면 깔끔하게 단일화 하세요.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해서 후보 단일화 하세요.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지는 자가 총리 먹고 나라 먹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 돌아다니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제3자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당사자가 그런 얘기하고 다녀요? 그 단일화 할 생각 없으면 그냥 자기 선거운동만 하고 홍준표 표가 탐나면은 단일화 해야죠. 그 단일화 왜 안 합니까? 참 그 사람들도 참 뭐 홍준표 씨나 뭐 도친 개찐인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문재인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지만요. 문재인 당선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홍준표가 우리 후보하고 배심원 토론 나와서 우리 후보가 역전해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대선에서 문재인 막을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홍준표에 이미 줄 서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수파리들 뭐 다 보수파리는 아닙니다. 저는 뭐 거기서 그래도 정말 문재인 진짜 막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는 문재인 이기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 불가능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뭉칠 수 없는 불량 상품한테 어떻게 뭉치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왜 홍준표를 찍어야 되냐? 어차피 문재인이 되는 건데.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갑재 대표 쪽은 또 계속 하루 종일 거의 안철수 찍으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건 고려할 가치도 없지만 계속 우리한테 야 문재인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안철수 찍으라고 얘기해줘요. 저는 우리 조원진 후보를 찍으면 되는데 뭐 그 생각도 안 하니까 아니 계속 문재인을 막겠다고 얘기하면서 왜 홍준표를 운동합니까? 아니 문재인 막겠다 그러면 안철수를 몰아주는 게 맞지요. 지금 그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작업을 해야죠. 그러려면은
우리한테 왜 뭐라 그래요? 문재인 막겠다는 걸. 문재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 홍준표를 밀어서 어떻게 문재인을 막습니까? 그런 사기를 치지 마라. 그렇게 된 거고, 오늘 아마 밤에 우리 당 심야회의가 있는데, 심야회의 하나마나 사무총장하고 후보하고 저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고, 어차피 홍준표로는 문재인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홍준표 표가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찍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못 이기는데, 그럴 바야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 기회주의 세력이나 심판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을 찍어도 되고, 저는 꼭 그 자유한국당 가는 표를 뺏겠다는 게 아니고, 안 찍을 겁니다. 우리가 안 나왔으면요, 아주 강하게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의 진실을 캐주길 바라는 사람들은 투표를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없었으면. 투표를 포기한 진성보수층 표를 우리가 갔을 테니까, 홍준표 씨는 선거운동하고, 그 표는 못 얻었잖아요. 어차피 홍준표 씨가. 우린 그 표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둘이 합치면 될 거. 둘이 합치면은 꽤 많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었다 깨도 문재인 맞겠다 싶은 사람은 그럼 안철수를 찍던지. 그 사람의 투표한다 해가지고 하나의 조직이 무너지고 그런 거 없어요. 안철수를 좀 많이 찍었다 해서 보수가 왜 무너집니까? 그 왜 무너져요, 보수가? 그건 조직을 탄탄하게 갖춰야 되는 거고, 우리 당은 이제 대선 끝나면은 굉장히 탄탄한 조직을 갖추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후보 단일화 문제는 이제 내 생각에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할 필요가 없고, 계속 우리 당사나 돌아가지고 막 귀찮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단일화하고 싶으면은 빨리 홍준표 캠프에 가서 우리가 제기한 단일화안을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문제를 꼭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차라리 안철수 선거운동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